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튼튼한 차로 바로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자동차들이 해내지 못한 자연재해급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정상 작동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호주 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자동차에 관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레인즈라고 합니다. 저는 15년째 호주의 골드만삭스라고 불리는 맥���리 그룹에서 인정받는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가 까다롭다고 하지만 전 그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브리즈번 외곽의 우리 집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는 토요일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가족 캠핑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아내 앤이 부드럽게 물어왔어요. 항상 그렇듯 제 아내는 침착하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전 으쓱하며 차고 문을 열었죠. 그 순간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벤츠 SUV 차량이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아빠, 이 차 진짜 멋져요. 아들 조시가 환호성을 질렀죠. 그지? 이게 바로 진짜 차란다 조시. 2억이 넘는 최고급 SUV. 전 어깨를 으쓱하며 트렁크를 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또야? 전 한숨을 쉬었는데 사실 요즘 들어 자잘한 고장이 좀 있었거든요. 지난달에는 계기판이 꺼졌다 켜졌다 했고 2달 전에는 비가 오는 날에 와이퍼 속도 조절이 갑자기 안 됐죠. 그때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프리미엄 차량은 예민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들었죠.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명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었죠. 30분 동안 씨름하다가 결국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더니 부품이 없어서 월요일에나 수리가 가능하다더군요. 캠핑은 오늘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렌트카 회사에 전화했죠.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남아있는 차량이 기아 카니발밖에 없네요. 직원의 말에 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기아라니. 한국차라니. 금융가에서 성공한 펀드 매니저인 제가 한국차를요? 다른 차는 정말 없나요? 렉서스나 볼보라도? 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주말이라 다 나가고 이것밖에 없네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캠핑장도 예약되어 있고 친구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못해 기아 카니발을 받으러 갔고 흰색 카니발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전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내가 한국차를 타다니. 캠핑장 입구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어요. 이봐 마이클. 설마 내가 한국차를? 와, 이거 진짜 코미디네. 같은 펀드 회사 동료인 톰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야, 비 내리면 이 차 물 새는 거 아니야? 투자은행 이사인 제임스도 거들었죠. 너 항상 프리미엄 독일차만 타잖아. 무슨 일이야? 전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평생 명품차만 고집하던 제가 이런 저가의 패밀리밴을 타고 왔다니. 내 벤츠가 갑자기 고장나서 이거밖에 없더라고. 전 변명하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어차피 하루만 타면 되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위로했죠. 캠핑장으로 들어서면서 전 계속 생각했죠. 내 차는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 걸까? 그리고 2억이 넘는 차인데 왜 그렇게 서비스는 불편할까? 하지만 비싼 차라는 만족감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애써 떨쳐냈어요. 텐트를 치면서도 친구들의 놀림은 계속됐어요. 마이클, 이 차로 진짜 집까지 갈 수 있겠어? 혹시 중간에 고장나면 내 차로 데려다 줄게. 야,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기아차 주식도 넣어야겠네. 전 웃으며 대꾸했지만 내심 빨리 내 벤츠 고쳐서 이 굴욕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했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완벽한 캠핑 날씨였죠.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어느덧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름 몇 개가 태양을 가렸지만 순식간에 먹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었죠.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텐트 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날씨가 이상해요. 애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소나기일 뿐이야. 전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했죠. 아침에 일기예보를 확인했는데 약간의 비가 내린다고 들어서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계속 캠핑을 즐겼죠. 호주에서 이런 날씨 변화는 흔한 일이니까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빗방울은 크기가 커졌고 빗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리 대화 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죠. 아이들이 놀던 풀밭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텐트 주변으로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 서둘러 텐트 주변에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죠. 이런 비는 처음 봐요. 제임스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브리즈번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는 시간이 갈수록 비는 더 거세졌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를 냈고 바람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정도로 강해졌어요. 이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죠. 천둥 소리가 대지를 울리는 순간 조시가 놀라서 제 품으로 뛰어왔어요. 아빠, 무서워요. 확실히 금방 그칠 기색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젖은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고 텐트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전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금방 지나갈 거야. 호주 날씨는 원래 이래. 하지만 제 말과는 달리 비는 더욱 거세졌고 텐트 주변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는지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변 텐트에서도 사람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게 들렸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번졌죠. 이후로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캠핑장 관리인이 형광 안전조끼를 입고 흠뻑 젖은 채로 급하게 뛰어왔어요. 여러분, 방금 기상청에서 폭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비가 올 거래요. 지대가 낮은 이곳은 침수 위험이 있으니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사람들이 소리치고 아이들이 울고 누군가는 짐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물건은 물에 젖어버린 상태였어요. 바람은 점점 더 세지고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것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텐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몇몇은 이미 쓰러져 있었죠. 보챔프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어요. 빨리 차에 타. 전 가족들을 다급하게 불렀어요. 조시를 한 팔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앤의 손을 꽉 잡았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주차장으로 뛰어갔어요. 주변은 이미 혼돈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놓치고 주워 담느라 허둥지둥했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물로 인해 미끄러웠고 한 번은 앤이 넘어질 뻔했지만 제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친구들도 각자의 차로 달려가고 있었죠. 톰의 BMW, 제임스의 벤츠, 모두들 자신의 고급 SUV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전 그 순간 다시 한번 내가 타야 할 차가 한국산 카니발이라는 사실에 불안해했죠.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저 차가 제대로 작동할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신발은 이미 완전히 젖었고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순간적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주차장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 있었거든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자 앤이 소리쳤어요. 마이클, 저기 봐요. 입구 쪽 도로가 침수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니 정말이었어요. 캠핑장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빗물에 점점 잠기고 있었죠.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한 캠핑장이라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갈색 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며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도로 옆 수풀은 이미 반쯤 물에 잠겨 있었어요. 앞서 출발한 톰의 BMW X7이 성인 골반 높이까지 물에 잠긴 도로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더니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차가 버벅거리기 시작했죠. 톰 차가 왜 저러지? 전 중얼거렸어요.
그때 톰의 차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비상등을 켜고 당황한 모습이 보였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톰이 보였지만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가려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제임스의 렌지로버도 잘 가다가 조금 더 물이 높아지자 결국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물이 엔진룸으로 들어가면서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두 대의 고급 SUV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고 물은 차 바퀴를 넘어 차체 아래쪽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도 못 나가는 거야? 뒷좌석에서 조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의 작은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고 그 손길에서 떨림이 느껴졌어요. 전 내심 불안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침착한 척해야 했죠. 괜찮아, 한번 해보자. 카니발의 엔진 소리는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어요. 계기판의 불빛이 비에 젖은 차 안을 희미하게 밝혔죠.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앤이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어요. 물은 이미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계속 불어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여러 차들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차에서 내려 높은 지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로질렀고 순간적으로 캠핑장 전체가 환하게 보였어요. 물에 갇힌 차량들, 공포에 질린 얼굴들, 그리고 점점 더 상승하는 물의 수위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자, 이제 우리 차례야. 전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어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카니발은 묵묵히 전진했어요. 물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 심장은 더 빨리 뛰었고 앤은 조시를 꼭 안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살이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 밑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놀랍게도 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갔어요. 멈춰서는 다른 차들 사이로 우리가 타고 있는 카니발만이 꾸준히 물을 헤치고 전진했죠. 엔진 소리가 고르게 이어졌고 차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톰의 BMW와 제임스의 렌지로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차들이 완전히 멈춰서자 모두들 차 밖으로 대피한 거였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높이 안아들고 있었고 물은 이미 그들의 허벅지까지 차올랐어요. 여보, 저 사람들 물속에 서 있어요. 앤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체를 흔들 정도로 강했어요.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여성들은 떨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그들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망설임 없이 차를 후진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다행히 카니발은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후진했죠.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더니 톰이 비를 맞으며 소리쳤어요. 마이클, 우리 차가 완전히 죽었어. 전기 시스템이 다 나갔다고. 그의 아내 사라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제임스의 가족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의 어린 딸은 이미 울음을 그친 채 충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죠. 전 창문을 열고 외쳤어요. 모두 타. 빨리. 9인승 카니발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오늘 아침만 해도 패밀리 밴이라 너무 크기만 하고 못생긴 디자인의 단점으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은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장점이 된 거예요. 먼저 아이들을 차에 태웠고 조시가 뒷좌석으로 가서 다른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어요. 여기 앉아. 걱정하지 마. 이제 안전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른들이 차례로 올라탔는데 물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11명이 한 차에 타니 꽉 찼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임스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우리 차들은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시동이 꺼졌는데 내 차는 어떻게? 그것도 한국 차가 이렇게 튼튼하다니. 전 엑셀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랐어. 아마 방수 설계가 잘 되어 있나 봐.
엔진이나 전기 시스템이 물로부터 보호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 차는 묵묵히 물을 헤치고 나아갔어요. 엔진 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모든 계기판도 정상 작동하고 있었죠. 심지어 에어컨도 따뜻한 바람을 내뿜으며 젖은 사람들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대피소로 향하는 길은 가파른 언덕길이었어요. 11명이나 타고 있는 카니발이 과연 이 비탈길을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놀랍게도 차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차 생각보다 힘이 좋네. 제임스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전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전혀 밀리지 않아. 톰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내가 좀 찾아볼게. 잠시 후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야, 이거 봐. 카니발이 특별한 기술이 적용됐대. 무슨 기술? 전 백미러로 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한국은 장마철에 도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서 엔진룸 방수 설계를 특별히 신경 썼대. 엔진 흡기구를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전기 배선도 특수 코팅 처리를 했다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아까 그 깊은 물속에서도 카니발이 멀쩡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차,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도 있대.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구동력을 배분한다고 하네. 톰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운 길에서도 안정적이었구나.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대피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덕 위에 있는 큰 건물이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한 직원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어요.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차로 오셨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네, 다른 차들이 모두 침수돼서 이 차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직원이 차를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카니발이군요. 이 차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특히 이런 악천후에는 최고라서 시골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대피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톰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너 아까 기아차 주식 산다고 했지? 나도 같이 살래. 오늘 보니까 이 회사 진짜 기술력이 좋은 것 같아. 제임스도 거들었죠. 우리가 브랜드만 보고 판단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았어. 따뜻한 대피소 안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전 창밖에 서 있는 카니발을 바라봤어요. 비에 젖어 반짝이는 그 모습이 정말 든든해 보였죠. 아빠. 조시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차가 제일 좋아요. 비싼 차보다 훨씬 멋있어요. 전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빠도 오늘 큰 걸 배웠단다. 진짜 좋은 차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차라는 걸 말이야. 일주일 후 맑게 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전 가족과 함께 기아차 전시장 앞에 서 있었죠. 전시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새 카니발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시장으로 들어서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레인즈 씨. 마이클 레인즈 씨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로는 카메라맨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브리즈번 로컬 7 뉴스의 사라 김입니다.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앤이 제 눈을 마주쳤고 조시는 흥분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빠가 TV에 나온대. 물론이죠. 전 약간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지난주 보챔프 강 근처 캠핑장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폭우 사태 때 11명의 목숨을 구한 카니발 영웅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계신데요.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SNS에서 화제라고? 카니발 영웅? 사실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친구들을 도왔을 뿐이죠. 놀라운 건 차였어요.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차에 대해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고급 독일 차에서 한국 차로 바꾸신 이유가 그날의 경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오랫동안 차의 가치를 브랜드와 가격표로만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내 가족과 친구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에 있더군요.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이 인터뷰는 오늘 저녁 뉴스와 우리 채널 SNS 계정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어요. 그 말에 전 의아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어떻게 퍼진 거죠? 기자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 당신의 친구 톰이 그날 경험을 트위터에 올렸더군요. 고급 독일 차들은 물에 멈춰섰지만 한국산 카니발이 우리 모두를 구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SNS에는 제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심지어 카니발 공식 계정에서 저희를 초대한다는 메시지까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직장으로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웅이 등장했다. 누군가가 외쳤고 다들 웃으며 다가왔어요. 부사장인 로버트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마이클, 어제 뉴스 봤네. 자네가 말한 진짜 가치에 대한 얘기가 우리 투자 철학과 맞닿아 있더군. 다음 주 투자 세미나에서 그 경험을 공유해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이후로도 정신없이 축하를 받다 보니 오전에는 거의 일도 못하고 순식간에 점심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레인즈 씨 맞으신가요? 기아 호주 마케팅 책임자 제니퍼 파커입니다. 저희가 현재 실제 사용자 스토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레인즈 씨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물론이죠. 관심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차를 무시했었는데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주 후 저희 가족은 기아 캠페인 촬영장에 초대받았어요. 다른 카니발 오너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는 놀랍게도 톰과 제임스도 있었죠. 그들도 이제 카니발 오너가 된 거였어요. 나도 내 렌지로버 팔고 이걸로 바꿨어. 제임스가 자랑스레 말했어요. 아내가 훨씬 더 마음에 든대. 아이들 태우기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하니까. 그날 저녁 SNS에 진짜 가치라는 태그와 함께 새 캠페인 사진이 공개됐어요. 저희 가족과 카니발이 해질 무렵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 아래 제 인터뷰 내용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진정한 럭셔리는 브랜드나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신뢰에 있습니다. 어느새 그 게시물은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고 댓글은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기아 본사에서는 이 캠페인이 호주에서 브랜드 인식을 크게 높였다고 선물과 함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특히 카니발 판매량이 3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직장에서도 이제 저는 진짜 가치를 찾는 투자자로 알려졌고 그것은 제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이번 사건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